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왜 저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몰라줄까? 속은 타들어가는데 막상 말을 꺼내면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말한 만큼 멀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연인으로 부부로 함께 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남의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가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85% 이상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의 벽이 되는 거죠. 남자와의 싸움은 얘기할수록 남자는 더 빠르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뭘 해도 결국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기에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랑이 식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마음, 진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남자와 싸움하는 법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싸움도 전략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마구 던지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아는 싸움의 기술.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내 옆에 있는 그 남자를 진짜 내 편이 되게 만드는 비법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와의 싸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질 겁니다. 오히려 싸움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5가지 지혜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한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백전백승. 왜 싸울 때마다 자리를 피하고 말을 끊고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버릴까?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 속상해서 감정을 털어놨는데 남자의 반응은 너무나 무심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시작이네. 말이 막히고 분위기는 얼어붙고 결국 대화는 실패로 끝나버리죠. 하지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감정을 문제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들은 대화를 공감의 시간이 아닌 위협의 순간으로 느껴요. 그래서 남자는 감정을 피하려 하고 그 감정을 해결하기보단 멀어지려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한 건데 속상하니까 표현했을 뿐인데 왜 그걸 공격처럼 받아들일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짚어야 해요. 여자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풀어나가려 하고 남자는 감정을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 내가 기다렸는데 왜 연락이 없었어? 라고 말하며 마음을 열지만 남자는 그걸 이렇게 듣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여기서 생기는 괴리, 바로 그게 싸움의 80%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의 심리에 맞게 대화의 구조를 바꾸는 것, 바로 이거예요. 감정을 말한 다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서운했어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을 꼭 붙여주세요. 오늘 아무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근데 다음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비난을 느끼지 않고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남자들은 명확한 방향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정 표현엔 부담을 느끼지만 이걸 고치면 되겠구나라는 신호가 오면 훨씬 쉽게 반응하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충분히 표현하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남자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감지합니다. 당신의 눈빛, 말투, 이런 것들에서 이미 경고 신호를 느끼고 방어벽을 쌓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톤, 차분한 표정, 그리고 부탁하는 방식의 말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남자는 사실 단순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명확히 알면 그 길로 갑니다. 하지만 정서적 부담이 클수록 도망칩니다. 그러니 싸움이 생길 것 같은 순간엔 이 사람이 지금 내 감정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65세 이선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8년. 이선자 여사님은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제대로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고 늘 혼자 소리 지르고 남편은 말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리기 일쑤였다고 하십니다.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사님은 아침부터 장을 보고 명절 음식 준비까지 혼자 해놓았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사님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말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여사님은 더 이상 따라가지도 예전처럼 막아서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내어주며 여사님은 조용히 옆에 앉아 처음으로 감정, 요청의 방식으로 말을 꺼냈답니다. 여보, 어제 당신이 말없이 나가니까 그 순간 나 혼자 남겨졌구나 싶어서 많이 서운했어요. 다음엔 잠깐 나갔다 와서 도와줄게. 그 말 한마디만 해줘요. 그러면 나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예전처럼 바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참 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그땐 좀 답답했어. 다음부턴 그렇게 말해볼게. 여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서운한 말을 못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는지를 모를 때 더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이선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속상해요.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어요. 말의 방식이 바뀌자 남편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벗어나려던 남편이 이젠 가끔 먼저 묻는답니다. 당신, 오늘 힘들진 않았어? 뭐, 도와줄 거 있어? 감정은 공감으로, 요구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싸움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싸움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처만 남는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여는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맞아야 통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소음에 불과합니다. 말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 건네는 것이다. 이는 동양 고전 채근담에서 유래된 통찰로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이라도 그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땐 침묵만 못하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꺼낸 타이밍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 말을 건넬 순간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부부, 연인 사이에선 말의 내용보다 언제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 되고 진심은 전달되지 않고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연락 한 번 없더라.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그냥 귀찮은 거야? 하고 묻는다면 그 순간 어떤 대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 나한테 왜 이래? 또 뭐가 불만인 거야? 이렇게 느끼며 문을 닫아버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결국 폭발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내 마음과 몸의 상태를 가다듬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이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컨디션 하나에도 말의 온도와 감정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속이 비어 있을 때 사소한 말에도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면 진짜 문제보다 내 짜증이 먼저 튀어나오고 상대에게 상처 입히는 말부터 툭 나와버리기 쉽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밥부터 드시게 하세요.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은 배가 고플 때 혈당이 떨어지면서 자제력과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행거 상태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낮은 상태에선 배우자의 행동을 더 비난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작은 말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상대방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됩니다. 피곤하고 허기진 채로 듣는 말은 아무리 정당한 말이라도 괜히 날카롭게 들리고 무의식적으로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속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말의 끝도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표정도 풀리고 대화할 여유도 생기고요. 그러니 싸우기 전에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먼저 속을 조금 채워보세요. 식탁 앞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난 뒤에 나누는 대화는 감정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말의 날카로움도 자연스레 둥그러집니다. 그때 꺼낸 말이야말로 진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만약 너무 화가 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꺼내지 마세요. 그 순간 감정이 앞서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부터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으로 잠깐 자리를 옮기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내 안의 열기를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숨을 깊이 한 3번만 고르세요. 복잡한 기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감정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 식히듯 잠깐만 내 속도를 늦춰보는 겁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은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말,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조급할수록 다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내가 먼저 따뜻해지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그 온기가 내 말에도 스며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감정은 달리기 선수처럼 순식간에 앞서 나가지만 그걸 멈추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춤을 주는 것,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상처를 막아주는 아주 큰 방패가 됩니다. 싸우기 전에 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건 이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말투를, 감정을,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68세 김명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김명자 여사님은 결혼한 지 43년이 넘은 분이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참 많았지만 남편과 단 한 번도 얼굴 붉히며 싸운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 여쭤봤더니 여사님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서운한 일을 말할 때는 일단 밥부터 먹이고 봐요.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43년을 함께 살아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밥만 다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더라고요. 나 혼자 일하는 기분이 드니까 속이 참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으셨답니다. 그날도 우선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주고 같이 밥을 천천히 먹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실 때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 오늘 조금 서운했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혼자 하다 보니 나도 좀 지치더라고. 당신이 한마디라도 뭐 도와줄까 해줬으면? 그 말 한마디면 속이 다 풀렸을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네.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좀 움직일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김명자 여사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겨요. 밥 한 끼 같이 먹고 나면 화도 좀 가라앉고 말도 곱게 나와. 내가 화난다고 바로 말 던졌으면 이 사람도 나도 힘들어 하며 맞받아쳤을걸요. 근데 따뜻하게 밥부터 먹고 내 속이 조금 정리되고 나니까 말도 따뜻하게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은 감정이 고조되면 귀를 닫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요리도 불 조절이 생명인 것처럼 관계도 말의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은
한번 참고 넘기자는 인내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듣게 만들려면 침묵하세요. 여성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풀고 싶어 하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남성은 말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남자는 감정이 격해질수록 생각보다 빨리 말을 멈추고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피해야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말을 계속 이어가면요. 상대는 듣는 척은 하지만 정작 내용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대화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바로 침묵입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는 용기.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이 격해진 순간이 있다면 그땐 말을 이어가기보다 조용히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멈추는 것.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과 제대로 대화하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분쯤 지나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이렇게 조용히 건네보세요. 아까는 서로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에 남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네. 내 말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기억하세요. 남자에게 가장 강한 울림을 주는 건 소리를 지르는 여자가 아니라 감정을 조용히 다스릴 줄 아는 여자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싸우지 않고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을 때 됐어. 말 시키지 마. 정 떨어져. 혹시 이런 말들 툭툭 튀어나온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왜 그렇게 나를 몰라줘? 라는 간절함인데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날 무시하지? 하고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표현이 거칠면 공격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넌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은데 상대는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말할 때는 내용보다 표현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진짜 화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외치기보다 그 상황에서 무시당한 느낌이었어요. 내겐 그 말이 꽤 중요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표정과 말투도 정말 중요합니다. 쏘아붙이는 말투, 비꼬는 표정, 무표정한 톤으로 카톡에 툭 던지는 말. 이런 것들은 감정을 전달하기보단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특히 문자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표정도 없고 뉘앙스도 없고 그냥 아, 또 삐졌네 하고 넘어가기 딱 좋거든요. 진심은요, 얼굴 보고 눈빛으로 전할 때 가장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넌 항상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은 사람을 바꾸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그 말 한 줄에 상대는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좀 서운했어요. 앞으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더 좋겠어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감정은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180도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관계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을 지키는 말의 힘이고 현명한 여자의 언어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하세요. 그때도 그랬고 예전에도 똑같았잖아. 이런 말 한 번쯤은 입에서 나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대화가 꼬이고 결국 말은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기억 생각나시죠? 남자는 한 번에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전 일, 오래된 감정, 과거의 상처까지 전부 끄집어내서 한꺼번에 쏟아붓곤 하죠.
오늘도 연락 없더라. 이 말로 시작해서 예전에도 그랬고, 친구 만날 땐 시간 잘 지키더니 내 말은 대충 넘기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더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결국 상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순간부터 상대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방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의도는 사라지고 서로의 감정만 더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딱 하나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늦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늦게 온 거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과거 얘기, 성격, 탓, 비교하는 말 다 꼭 참고 생략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는 그걸 진짜로 듣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말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는 내 감정이 다 안 풀리는데요. 맞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풀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한 번에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따로 꺼내야 합니다. 그게 상대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우리에겐 진짜 듣게 만드는 기술이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무게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정확해야 진심이 가닿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많이 말하지 마시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세요. 그게 결국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싸움 이후입니다. 싸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싸운 그 순간이 아닙니다. 싸움이 끝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이게 관계를 진짜 망가뜨립니다. 미안하단 말을 목 끝까지 올렸지만 괜히 자존심 상해서 못했어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손 내밀 수 있었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풀고 마무리하느냐가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지요. 화해는 말보다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가볍게 손을 잡아주는 작은 몸짓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 사람의 마음도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당신도 힘들었지요. 그래도 당신이라서 다행이에요. 이런 한마디가 화난 마음을 사르르 녹입니다. 화해의 순간은 두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서로의 거리도 함께 멀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풀렸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을 지금 건네보세요. 그 한 번의 화해가 평생을 웃게 만드는 장면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아까는 미안했어. 감정이 좀 격했네. 이 말만 했더라면 서로 그렇게 멀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싸움은 감정의 폭발이지만 회복은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남자들은 겉으론 말이 없어도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그 얘기가 나올까봐, 또 지적받을까봐 마음속으로 거리부터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싸움 이후에는 반드시 감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은 좀 날카로웠지. 사실은 잘 지내고 싶었는데 감정이 먼저 나왔어. 이 말 한 줄이 굳어버린 분위기를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다시 언급해 주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아까 그 말, 나중에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 이렇게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순간 상대의 다친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하지?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말했던 거니까요.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먼저 손 내미는 건 손해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고 말 한마디에 위로도 받습니다. 싸움도 결국 말에서 시작됐지만 화해도 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잦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오래 지켜냅니다. 자, 이제 싸움의 전부터 싸움의 끝, 그리고 회복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진짜 어른의 싸움법. 지금부터 결론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을 꺼내도 상처가 되고, 참아도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도 오해가 생기는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실 겁니다. 싸움에서 진짜 중요한 건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말을 꺼내기 전의 마음, 말을 꺼내는 순간의 지혜, 그리고 말한 뒤에 따뜻한 마무리라는 거요.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고, 말은 양이 아니라 순간이며, 진짜 어른의 대화는 상대가 스스로 바뀌게 만드는 기다림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싸움보다 싸움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만 건넸다면, 그 따뜻한 눈빛만 보여줬다면 지금의 거리도 조금은 좁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깁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를 지키는 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회복입니다. 말이 많아야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말의 깊이가, 그리고 말의 방향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에게 오늘 배운 말 한마디 따뜻하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지혜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웃게 하고 인생을 한층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울담은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